철훈 씨, 당신 도대체 누구예요? 말숙의 목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다. 1년간 쌓였던 의심이 마침내 터져나온 순간이었다. 김철우는 말숙의 날카로운 시선 앞에서 온몸이 떨렸다. 그의 눈빛에서 말숙은 뭔가 절망적인 것을 보았다. 왜 자꾸 우리 집 앞을 기웃거리는 거예요? 왜 동식이 일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 거예요? 철우는 대답할 수 없었다. 40년간 숨겨온 정체가 드러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사랑합니다. 강말숙은 늘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집 앞 골목을 지나가는 사람의 신발 소리만 들어도 누구인지 알 수 있을 만큼 오랜 세월 이 동네에 살았어요. 문방구를 40년간 운영하다 은퇴한 후 하루 종일 창가에서 골목을 내려다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기 저 여자는 또 배달 음식 시켰나 봐요. 애 키운다더니 맨날 혼자 다니고 말이에요. 말숙의 입은 멈출 줄을 몰랐어요. 새로 이사온 조은정이 현관문을 열고 배달 음식을 받는 모습을 보며 혀를 차더니 이내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선이야, 봤어? 저 젊은 여자가 또 배달 음식 시키더라. 아이도 있다면서 저렇게 살아도 되나? 박선희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어요. 말수가 그냥 바쁘니까 그러겠지 뭐. 우리도 젊을 때 그랬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말이야. 저 여자 뭔가 수상해. 밤마다 남자가 차 세워놓고 들어오는 걸 봤다니까. 그런데 낮에는 혼자 산다고 하고 동네 사람들은 말숙을 입방정 말숙이라며 손가락질했지만 말숙은 개의치 않았어요. 누군가는 이 동네를 지켜봐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40년 전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후 더욱 예민해졌습니다. 그날 밤의 악몽이 아직도 생생했어요. 남편이 동식이와 술 한잔하고 올게라고 말하고 나간 후 영영 돌아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새벽녘 말숙은 평소와 다른 광경을 목격했어요. 오동식이 이상한 짐을 들고 골목을 가로지르는 모습이었습니다. 동식은 평소 말수가 적고 묵묵한 성격인데 그날 밤 모습은 어딘가 다급해 보였어요. 게다가 손에 든 상자가 묘하게 무거워 보였습니다. 저 양반이 저 시간에 왜 저렇게 허겁지겁? 40년 전 우리 남편이랑 마지막으로 술 마신 사람이 저 사람인데 말숙은 잠옷 위에 가디건을 걸치고 창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동식은 자신의 뒷마당으로 들어가더니 무언가를 묻기 시작했어요. 어둠 속에서 정확히 뭘 하는지는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히 뭔가를 땅에 묻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숙은 곧장 선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선희야, 큰일 났어. 동식이 저 양반이 새벽에 뭔가를 묻더라고. 말수가 또 시작이네. 그냥 감자라도 심었겠지 뭐. 아니야, 이번엔 느낌이 달라. 이건 사람 죽여서 묻는 것 같더라니까요. 40년 전 우리 남편 일 생각하면 더더욱 수상해. 그날 오후 말숙은 조은정을 불러 세웠어요. 은정 씨, 요즘 남편은 안 보이네요? 전 싱글이에요. 애 아빠랑은 헤어졌고요. 그래요? 근데 밤마다 차 세워놓고 들어오는 남자는 누구야? 제가 다 봤거든. 은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그냥 지인이에요. 지인이 그렇게 늦게 와서 일찍 가나? 매일 밤마다? 그날 밤 김철훈이 말숙집 앞을 기웃거리다 그녀와 눈이 마주쳤어요.
철우는 구청에서 환경미화 일을 하는 70대 노인으로 1년 전에 이 동네로 이사 온 사람이었습니다. 말숙은 철훈이 처음 이사 왔을 때부터 묘한 기분을 느꼈어요.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면서도 도무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왜 또 기웃거리냐? 말숙의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경계심이 묻어 있었어요. 말숙이 누님, 동식이 형님이 오늘도 무슨 상자 묻던데요. 제가 야근하고 오다가 봤거든요. 말숙은 철훈의 말투를 유심히 들었어요. 이상해. 1년 전에 이사 왔을 때부터 느꼈는데 이 사람 말하는 투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아. 그런데 얼굴은 전혀 모르겠고. 봤어? 확실히 봤지? 예, 봤습니다. 근데 그게 좀 묘했어요. 상자에서 뭔가 새어나온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철우는 말을 멈췄습니다. 말숙의 시선이 너무 날카로워서 불안해졌거든요. 그리고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신경 쓰이더라고요. 말숙은 철훈을 자세히 관찰했어요. 이 사람 뭔가 숨기는 게 있어. 그리고 왜 자꾸 우리 집 앞을 서성거리는 거지? 1년 동안 유난히 우리 집 쪽을 자주 지나다니더라니. 철훈 씨, 당신 혹시 이 동네에 연고라도 있어요? 1년 전에 이사 왔을 때부터 느꼈는데 뭔가 이상하거든요. 철우는 식은땀을 흘렸어요. 아, 아닙니다. 그냥 일자리 때문에 이 동네로 온 것뿐이에요. 그런데 왜 자꾸 우리 집 앞을 지나다니는 거예요? 혹시 우리 집을 관찰하는 건 아니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이 길이 지름길이라서요. 말숙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분명히 뭔가 있어. 이 사람 말투, 몸짓, 심지어 걸음걸이까지 40년 전 우리 남편하고 너무 비슷해. 하지만 얼굴은 완전히 다르고 이상해, 정말 이상해. 오동식은 늘 새벽에 움직였습니다. 75년을 살아오면서 가장 편안한 시간이 바로 새벽이었어요. 전직 철도 기관사였던 동식은 규칙적인 생활을 좋아했고 새벽 활동도 그런 습관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의 새벽 활동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었어요. 조용한 골목을 가로질러 뒷마당으로 들어가면 늘 같은 장소에 구덩이가 있었어요. 동식은 삽을 들고 정성스럽게 구덩이를 파고 그 안에 상자를 넣었습니다. 이번엔 잘 썩을까? 하지만 그가 묻는 건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 40년간 간직해온 비밀들이었어요. 상자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 편지들, 그리고 말하지 못했던 진실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40년 전 그날 밤의 기록들, 말숙의 남편과 함께 술을 마시던 그날, 모든 것이 변해버린 그날의 증거들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누군가가 그를 보고 있었습니다. 멀찍이서 지켜보던 김철훈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철훈은 1년 전 이 동네에 이사 온 후 동식의 이상한 행동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야근을 마치고 집에 오는 길에 자주 보게 되었거든요. 처음엔 그냥 지나쳤는데 계속 반복되는 행동이 이상해서 관심을 갖게 된 거였어요. 형님, 철우는 조심스럽게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말숙이 자신을 계속 의심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동식은 깜짝 놀라며 뒤를 돌아봤어요. 누구야? 저예요, 김철훈이요. 근데 형님, 이 시간에 뭐 하시는 거예요? 철우는 동식을 형님이라고 부르면서도
거리를 두려고 했어요. 자신의 정체가 들킬까봐 두려웠거든요. 네가 알 일 아니다. 동식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차가웠어요. 형님, 근데 어제도 그렇고 뭘 그리 묻으세요? 그 상자에서 뭔가 새어나오는 것 같던데요. 혹시 위험한 건 아니겠죠? 철우는 상자에서 붉은 액체 같은 게 스며 나오는 걸 분명히 봤어요. 동식은 아무 말 없이 눈을 가늘게 뜨고 철운을 바라봤습니다. 너 조심해라. 모르는 게 약이야. 그리고 말숙이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라. 철우는 등골이 오싹했어요. 동식이 말숙을 언급하는 순간 뭔가 큰 비밀과 관련된 일이라는 걸 직감했거든요. 더욱이 자신이 말숙에게 들키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것도. 그 시각 말숙은 이 모든 걸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창문 사이로 두 남자의 대화를 지켜보며 점점 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저 철훈이라는 사람, 1년 전부터 계속 수상했는데 동식이와도 뭔가 관계가 있구나. 다음 날 말숙은 은정에게 접근했습니다. 은정 씨, 솔직히 말해봐요. 혹시 김철훈이라는 사람 아세요? 조은정은 집에 돌아오자마자 서둘러 문을 잠그고 창문 커튼을 모두 닫았습니다. 아이는 이미 깊이 잠들어 있었고 은정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어요. 스마트폰을 꺼내서 녹음 앱을 열었습니다. 은정이 스마트폰으로 녹음을 시작한 건 이 동네 사람들의 뒷담화가 너무 심해서였어요. 마트나 골목에서 사람들이 모여 뒷담화할 때 멀리서 몰래 녹음해 두곤 했습니다. 증거를 남겨두자. 나중에 정말 문제가 생기면 이걸로 대응하자. 재생 버튼을 누르자 익숙한 목소리들이 흘러나왔어요. 그 은정이라는 여자가 또 수상쩍게 굴어요. 밤마다 남자가 오는 거 맞다니까요. 그 여자 남편 죽은 거 맞긴 한가요? 애가 있으면서 그렇게 남자들이랑 만나고. 그런데 요즘 김철훈이라는 할아버지도 수상하더라고요. 말숙이 아줌마가 1년째 의심하고 있다던데. 맞아요. 그 할아버지 뭔가 이상해요. 말투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은정은 이런 대화들을 몇 달째 들어야 했어요. 이혼 후 아이와 새 출발을 하려고 이 동네에 왔는데 사람들의 시선과 수군거림이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거든요. 이 동네 사람들은 왜 이렇게 다들 서로를 의심하는 걸까요? 은정은 혼잣말을 하며 녹음을 멈췄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발신자는 오빠로 저장된 번호였습니다. 은정아, 괜찮냐? 오빠, 저 정말 힘들어요. 말숙이 아줌마가 저뿐만 아니라 김철훈이라는 할아버지까지 의심하고 있어요. 1년 전에 이사 오신 분인데 동네 전체가 시끄러워졌어요. 조금만 더 버텨라. 곧 이사 갈 수 있을 거야.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요? 애까지 있는데. 전화를 끊고 나서 은정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세요? 은정은 문을 열어봤지만 택배기사는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문 앞에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 정보도 없는 이상한 상자였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작은 USB가 들어 있었어요. 은정은 컴퓨터에 연결하고 음성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동식이 저 인간 분명 40년 전에 뭔가 했을 거야. 말숙이 남편 실종 사건, 그거 절대 우연이 아니야. 말숙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은정이 녹음한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김철훈이라는 그 할아버지도 수상해. 1년 전부터 계속 느꼈는데 말투며 행동이며 우리 남편이랑 너무 비슷해. 은정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말숙 아줌마가 김철훈 할아버지를 의심하고 있다고? 음성 파일은 계속 재생됐습니다. 선이야, 내가 확신하는데 동식이와 김철훈, 그리고 40년 전 사라진 우리 남편 사이에 뭔가 연결고리가 있어. 은정은 컴퓨터를 끄고 주저앉았어요. 자신뿐만 아니라 김철훈이라는 할아버지까지 이상한 소문에 휘말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은정은 오빠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오빠, 큰일 났어요. 누군가 말숙 아줌마의 대화를 녹음해서 USB로 저한테 보냈어요. 은정아, 빨리 이사 준비해라. 그 동네는 정말 위험해 보여. 은정은 창밖을 내다봤어요. 누가 이런 일을 꾸미고 있는 걸까? 그리고 그 김철훈 할아버지는 정말 괜찮은 걸까? 아이가 잠결에 뒤척였습니다. 은정은 아이의 이불을 덮어주며 다짐했어요. 이제 정말 여기서 나가야겠어. 더 있으면 우리까지 위험해질 것 같아. 이사를 가면 더 의심받을 것 같은데. 은정은 창밖을 내다봤어요. 조용한 골목이지만 이제는 모든 게 무서워 보였습니다. 누가 나를 감시하고 있는 걸까? 그리고 그 사람의 목적은 뭘까? 박선희는 자신만의 비밀을 20년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분식집을 운영하면서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지만 말숙이 김철훈을 의심하기 시작한 요즘 그 기억은 더욱 선명해졌어요. 말숙의 남편이 사라진 바로 그날 선희는 동식으로부터 봉투 하나를 받았습니다. 이건 너만 알고 있어야 해. 절대 말숙이한테는 말하지 마라. 봉투 안에는 말숙 남편의 사진과 김철훈이라는 이름의 신분증 사본이 들어 있었어요. 동식은 그날 밤 선희에게 사정을 설명했어요. 그날 밤 끔찍한 일이 있었어. 술에 취한 말숙이 남편이 나한테 주먹을 휘둘렀고 넘어져서 머리를 다쳤어. 난 그러고 집으로 간 줄 알았어. 근데 다음 날에 집에 안 들어왔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40년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었어. 40년간 연락이 없었다고? 1년 전에 갑자기 연락이 왔어. 기억이 돌아왔다고. 하지만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고 얼굴도 완전히 바뀌어서 어떻게 말숙이 앞에 나타날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 동네로 이사 온 거구나. 그래. 김철훈이라는 이름으로 말숙이 근처에서 살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어. 선희는 20년간 그 무거운 비밀을 혼자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말숙이 무고한 은정까지 괴롭히고 있었어요. 말숙아, 너 혹시 김철훈이라는 사람 뭔가 느낀 적 없어? 왜 갑자기 그 얘기를 해? 1년 전부터 계속 의심하고 있잖아. 혹시 그 이유가 말숙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선희야, 너 뭔가 알고 있는 거지? 선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조심스럽게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걸 보면 너도 놀랄 거야. 말숙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어요. 안에서 남편의 사진이 나오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뭐야? 내 남편 사진이야. 그런데 이름이 김철훈으로 되어 있어. 말숙은 신분증 사본을 보고 충격에 빠졌어요. 그럼 정말로 김철훈이가 내 남편이라는 거야? 그럴 가능성이 높아. 1년간 내가 느꼈던 그 이상한 기분,
그게 답이었던 거야. 그 순간 문 밖에서 누군가 둘의 대화를 엿듣고 있었습니다. 김철훈이었어요. 그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오동식은 그날 밤 40년간 묻어둔 모든 상자를 파내고 있었습니다. 김철훈이 다가와서 함께 앉았어요. 형님, 선희 아줌마가 말숙이한테 모든 걸 말한 것 같아요. 그럴 줄 알았어. 말숙이가 은정이까지 괴롭히니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겠지. 철우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1년간 이 동네에서 지켜봤는데 결국 이런 식으로 들통날 줄이야. 너도 힘들었을 거야. 매일 말숙이 앞에서 모른 척하면서. 동식은 상자에서 오래된 비디오 테이프를 꺼냈습니다. 이제 이걸 말숙이한테 보여줄 때가 왔어. 테이프 속에는 40년 전 그날 밤 술에 취한 철훈이 동식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길바닥에 쓰러지는 장면이 담겨 있었어요. 아직도 그때 생각하면 죄송해요, 형님. 제가 정말 한심했어요. 됐어. 이미 다 지난 일이야. 그런데 정말 기억이 1년 전에야 돌아온 거야? 네. 그 전까지는 구해주신 할아버지가 돌봐주신 덕분에 새로운 삶을 살았는데 갑자기 모든 기억이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나한테 연락한 거구나. 철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40년이나 지났고 얼굴도 완전히 바뀌었는데 어떻게 말숙이 앞에 나타나야 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 동네로 이사와서 지켜본 거지? 맞아요. 처음엔 들킬까봐 무서웠는데 나중에는 이런 식으로라도 말숙이와 가까이 있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동식은 모든 상자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이제 직접 가서 말해야겠어. 더 이상 숨기면 말숙이가 더 힘들어할 거야. 형님도 함께 가주세요. 저 혼자서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그래, 같이 가자. 40년간 우리가 지켜온 비밀, 이제 다 털어놓을 때가 왔어. 말숙의 집에서는 선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20년간 숨겨온 이야기를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말수가 사실 그 봉투를 준 사람이 동식이었어.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사진과 신분증, 그게 다 진짜였어. 말숙은 봉투 안의 내용물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봤어요. 40년 전 남편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김철훈이라는 이름의 신분증. 모든 게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그럼 정말로 1년 전부터 내가 계속 의심했던 그 사람이 맞아. 내 남편일 가능성이 높아. 말숙은 1년간 자신이 느꼈던 모든 순간들을 떠올렸어요. 김철웅과 처음 마주쳤을 때의 묘한 기시감, 그의 말투에서 느껴졌던 익숙함, 걸음걸이에서 발견했던 비슷한 점들. 모든 게 우연이 아니었던 거였어요. 선이야, 그럼 40년간 나는 뭐였던 거야? 남편이 죽었다고 생각하며 혼자 살아온 세월이. 말수가 너무 자책하지 마. 동식이도 그리고 아마 내 남편도 다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거야.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말숙과 선희는 동시에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말숙이 누님, 저희 들어가도 될까요? 동식의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목소리도 함께 들렸거든요. 누구세요? 말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 김철훈입니다. 말숙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선희가 말숙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들어와요. 문이 열리고
동식과 김철훈이 함께 들어왔어요. 말숙은 김철훈의 모습을 다시 한번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확실히 얼굴은 완전히 달랐어요. 하지만 그 눈빛, 서 있는 자세, 손을 움직이는 습관들. 철우는 조심스럽게 말숙 앞에 다가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말숙아, 미안해. 40년간, 그리고 특히 지난 1년간 속여서 정말 미안해. 말숙은 철훈의 목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목소리도 많이 변했지만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그 억양만은 분명히 기억 속 그 사람이었어요. 당신 정말 내 남편 맞죠? 맞아. 나 정말 내 남편 맞아. 그날 밤 끔찍한 사고가 있었고 기억을 잃었다가 1년 전에야 모든 게 돌아왔어. 동식이 옆에서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말수가 내가 다 말해줄게. 그날 밤 정말 끔찍한 일이었어. 술에 취한 철훈이가 나한테 화를 내면서 주먹을 휘둘렀는데 그 과정에서 넘어져서 머리를 심하게 다쳤어. 그래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기억상실증에 걸렸다고 했어. 의사가 말하길 충격적인 기억들이 억압되어 있으니 자연스럽게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하더라고. 철훈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어요.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어. 그때 나를 병원까지 데리고 간 할아버지가 나를 돌봐주셨어. 6.25 때 아들을 잃으신 분이었는데 나를 보고 돌아가신 아들이 생각났다고 하시면서 그래서 김철훈이라는 이름으로 응. 그 할아버지가 행방불명 되신 아들의 신분증을 주시면서 새로운 삶을 살라고 하셨어. 나도 기억이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게 됐지. 말숙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기쁨과 분노, 안도감과 허탈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그럼 언제 기억이 돌아온 거예요? 정확히 1년하고 2개월 전이었어.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기억이 쏟아져 들어오더라고. 말숙이와의 추억, 그날 밤 일어난 일, 모든 게. 동식이 보충 설명을 했어요. 그때 철훈이가 나한테 연락을 했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40년이나 지났는데 어떻게 말숙이 앞에 나타날 수 있겠냐고. 그래서 이 동네로 이사 온 거였어요? 철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멀리서라도 말숙이가 잘 사는 모습을 보고 싶었어. 하지만 직접 다가갈 용기는 없었어. 모습이 너무 많이 바뀌었고, 그날 밤 내가 한 짓도 부끄러웠고, 그런데 내가 철훈 씨를 의심하기 시작했죠? 처음엔 정말 무서웠어요. 들킬까봐. 하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이런 식으로라도 말숙이와 대화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 선희가 말숙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말숙아, 1년간 내가 느꼈던 그 이상한 기분들, 모든 게 맞았던 거야. 내 직감이 옳았어. 말숙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40년간 죽은 줄 알고 살았는데, 바로 옆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니. 동식이 비디오 테이프를 꺼내려고 했지만 말숙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됐어요. 이제 와서 그런 걸 볼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당신이 살아있다는 거고 이제 다시 만났다는 거니까. 철우는 조심스럽게 말숙의 손에 자신의 손을 올렸어요. 말숙아, 용서해 줄 수 있어? 40년간 혼자 살게 해서 그리고 1년간 속여서 말숙은 철훈의 손을 보며 잠시 망설였어요. 그 손도 많이 늙었고 거칠어졌지만 여전히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40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었어요. 이제 와서 급하게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다시 알아가요. 우리가 어떻게 변했는지, 뭐가 같고 뭐가 달라졌는지. 철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요, 말수가. 이번엔 절대 도망가지 않을게요. 동식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야 40년간 가슴에 묻어둔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겠네. 선희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정말 긴 시간이었어. 이제야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아. 그 순간 말숙은 문득 은정 생각이 났어요. 그런데 은정 씨는 어떻게 하죠? 제가 너무 심하게 의심해서. 철훈이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것도 나 때문이네요. 제가 이 동네에 와서 말숙이를 더 예민하게 만든 것 같아요. 동식이 말했어요. 은정 씨한테는 우리가 따로 사과해야겠어. 무고한 사람을 괴롭힌 거니까.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40년간의 오해와 그리움, 1년간의 의심과 혼란이 모두 해결되었어요. 하지만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두 사람이 다시 만나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야 하는 긴 여정의 첫걸음이었죠. 그날 밤 늦게 말숙과 철훈, 동식, 선희는 함께 은정이 살던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빈집이 되어버린 그곳을 바라보며 모두 죄책감에 빠져 있었어요. 은정 씨 연락처 알아? 말숙이 선희에게 물었어요. 동사무소에 물어보면 알 수 있을 거야. 철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내가 이 동네에 온 것 때문에 은정 씨가 더 힘들어한 것 같아요. 정말 미안해요. 아니야, 내가 너무 의심이 많았어. 말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40년간 남편을 잃었다는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상처 주게 됐네. 동식이 말했어요. 우리 모두 은정 씨한테 편지라도 써보자. 진심으로 사과하는. 다음 날 아침 동네는 시끄러웠습니다. 말숙과 철훈의 이야기가 순식간에 퍼져나갔거든요. 어머, 정말이야? 김철훈 할아버지가 말숙이 아줌마 남편이었다고? 40년 전에 실종됐다던 그 사람 말이야? 그럼 그동안 말숙이 아줌마는 뭐였던 거야?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했어요. 놀라는 사람, 안타까워하는 사람, 그리고 역시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는 사람들까지. 말숙은 이런 시선들이 부담스러웠지만 이번에는 피하지 않기로 했어요. 맞아요. 김철훈 씨가 제 남편이었어요. 40년 전 사고로 기억을 잃었다가 최근에 돌아왔어요. 그럼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요? 다른 이름으로 다른 곳에서 살았어요. 저도 어제야 알았어요. 사람들은 말숙의 담담한 설명에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오히려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날 오후 말숙과 철우는 처음으로 단둘이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40년 만에 진짜 대화였습니다. 말수가 이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어? 철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 당신이 갑자기 사라져서 무슨 일인지도 모르겠고 경찰도 찾지 못하고 매일 울기만 했어. 철우는 미안한 마음에 고개를 숙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받아들이게 됐어. 혼자 살아가는 법도 배우고 문방구도 운영하면서 외로웠지만 나름대로 살아갔어. 나는 정말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어. 할아버지가 아들처럼 돌봐주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야 조금씩 뭔가 그리운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 말숙은 철훈의 변한 모습을 자세히 관찰했어요. 얼굴은 성형수술로 완전히 달라졌지만 손짓이나 말하는 버릇은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1년 전에 기억이 돌아왔을 때 어떤 기분이었어? 충격이었어. 갑자기 모든 게 쏟아져 들어오는데 40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지 실감했어. 그리고 말숙이에 대한 그리움이 너무 커서 견딜 수가 없었어. 그래서 이 동네로 온 거구나. 처음엔 멀리서 보기만 하려고 했어. 말숙이가 잘 살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 그런데 막상 보니까 더 가까이 있고 싶어졌어. 말숙은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1년간 내가 당신을 의심할 때 어떤 기분이었어? 처음엔 무서웠어. 들킬까봐. 그런데 나중에는 이상하게 기뻤어. 말숙이가 나를 알아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정말 이상한 일이었어. 분명 모르는 사람인데 자꾸 신경 쓰이고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고 철우는 말숙의 손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말숙아,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말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모르겠어. 40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었어. 우리 둘 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고, 그럼 다시 알아가면 안 될까? 처음 만난 사람처럼? 그게 좋을 것 같아. 급하게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말고. 철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천천히, 정말 천천히 해보자. 하지만 조건이 있어. 뭐든지 들을게. 다시는 도망가면 안 돼. 힘들어도 어려워도 서로 이야기하고 해결해 나가자. 약속할게. 이번엔 절대 도망가지 않을게. 그때 선희가 편지 봉투를 들고 왔어요. 은정 씨 주소 알아냈어. 우리 모두 편지 썼으니까 같이 보내자. 말숙이 자신의 편지를 읽어봤어요. 은정 씨,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상처 때문에 무고한 당신을 의심하고 괴롭혔어요.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지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새로운 곳에서 행복하세요.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하는 기분이야. 말숙이 말했어요. 철훈도 동의했어요. 맞아. 40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시작해보자. 동식이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40년간 가슴에 묻어둔 무거운 짐을 드디어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말숙과 철우는 함께 골목길을 걸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신기한 듯 바라봤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웠습니다. 말숙아, 우리 내일부터 매일 만날까? 커피라도 마시면서. 좋아. 하지만 너무 급하게 하지 말자. 정말 천천히. 알겠어. 40년을 기다렸는데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어. 그날 밤 말숙은 오랜만에 평온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40년간의 궁금증이 모두 해결되었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도 생겼습니다. 비록 쉽지 않은 길이 될 테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철훈도 자신의 작은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말숙이와 함께 40년간 각자 다른 길을 걸어온 두 사람이 다시 만나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골목에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흘렀어요. 말숙과 철훈이 매일 오후 함께 산책하는 모습이 이제는 자연스러운 풍경이 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우체부가 말숙에게 편지 한 통을 건넸어요. 발신인을 보니 조은정이었습니다. 말숙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어요. 말숙이 아줌마, 동식 아저씨, 선희 아줌마, 그리고 철훈 아저씨께 모두의 편지 잘 받았어요. 처음엔 많이 힘들었지만 편지를 읽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사실 저도 이해해요. 갑자기 낯선 사람이 이사 오면 궁금하고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죠. 새로운 곳에서 아이와 함께 잘 지내고 있어요. 좋은 이웃들을 만났고 아이도 새 학교에서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어요. 걱정 마세요. 그리고 말숙이 아줌마 남편분을 다시 만나셨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40년 만에 재회라니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하네요. 행복하세요. 마이너스 은정 올림. 말숙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철훈아, 은정 씨가 편지 보냈어. 말숙이 철훈을 불렀어요. 철훈이 다가와서 함께 편지를 읽었습니다. 다행이네. 은정 씨가 우리를 용서해 준 것 같아. 정말 고마운 일이야. 이제야 마음이 편해져. 이제 말숙과 철우는 진짜 부부처럼 지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40년 전에 그 부부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관계였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더 성숙한 관계였어요. 오늘은 뭐 하고 싶어? 철훈이 물었어요. 시장 구경이나 할까? 함께 장 보는 것도 처음이네. 좋아. 그런데 말수가 나 요리 못해. 나도 40년간 혼자 살면서 간단한 것만 해왔어. 우리 함께 배워보자.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이제는 일상이 되었어요. 40년간 각자 살아온 방식을 인정하면서도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들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장을 보는 두 사람을 보며 상인들이 미소를 지었어요. 40년 만에 다시 만나시다니. 이제 행복하게 사세요. 사람들의 반응도 처음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호기심이나 의심이 아닌 진심 어린 축복과 응원이었습니다. 동네로 돌아오는 길에 동식과 선희를 만났어요. 어디 갔다 와? 선희가 물었어요. 시장 갔다 왔어. 오늘 저녁에 같이 먹을래? 철훈이가 요리 배우고 싶다고 해서. 좋지. 내가 김치찌개 끓이는 법 가르쳐 줄게. 동식도 웃으며 말했어요. 나도 동태찌개는 잘 끓여. 같이 해보자. 이제 네 사람은 진짜 가족 같은 사이가 되었어요. 40년간 각자 간직해왔던 비밀과 상처들을 나누며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면서 말숙은 문득 깨달았어요. 예전에 자신이 얼마나 의심 많고 경계심이 강했는지를 생각해 보니까 내가 참 무서운 사람이었네. 말숙이 혼잣말을 했어요. 왜? 선희가 물었어요. 은정 씨한테 한 일 말이야. 그리고 철훈이도 1년간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가 너무 의심만 하고 대화는 안 했잖아. 철훈이 말숙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그런 게 아니야. 말숙이가 직감으로 나를 알아본 거잖아. 오히려 고마워. 아니야. 이제 알겠어. 의심하고 뒷담화하는 것보다 직접 물어보고 대화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걸. 동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우리도 40년간 숨기지 말고 진작 이야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선희가 말했어요. 앞으로는 서로 솔직하게 지내자.
저녁을 먹으면서 네 사람은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어요. 우리 작은 모임 같은 거 만들까? 말숙이 제안했어요. 무슨 모임? 진솔한 대화 모임. 동네 사람들이랑 차 마시면서 속마음도 나누고 서로 도와주고. 좋은 생각이야. 선이가 박수를 쳤어요. 뒷담화 대신 진짜 대화를 하는 거네. 철훈도 동의했어요. 며칠 후 정말로 작은 모임이 시작되었어요. 말숙의 집에서 주 1회씩 모여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이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이번 주에 힘든 일 있었던 분 계세요? 저희 집 할머니가 치매 초기 진단받으셨어요. 어머, 그럼 우리가 도와드릴 게 뭐 없을까요? 이런 식으로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고 도움을 주고받는 진짜 이웃사촌이 되어갔어요. 어느 날 저녁 말숙과 철훈이 골목을 걸으며 이야기했어요. 말숙아, 행복해? 응, 정말 행복해. 40년 전과는 다른 종류의 행복이지만, 나도 그래. 이제야 진짜 어른이 된 기분이야. 철훈아, 우리 앞으로 절대 비밀 만들지 말자. 약속해. 무슨 일이 있어도 서로 이야기하자. 해가 저물어가는 골목길에서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어요. 40년의 세월이 만들어낸 주름과 상처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소중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말숙은 창가에 앉아 골목을 내려다보는 대신 이제는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과 직접 만나고 대화를 나누었어요. 뒷담화와 의심 대신 진솔한 소통을 선택한 거였죠. 그날 밤 말숙은 일기를 썼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였다. 철훈이와 함께 장도 보고 친구들과 저녁도 먹고 동네 분들과도 좋은 이야기를 나눴다. 40년간 혼자 살면서 다른 사람을 의심하고 경계하며 살았는데 이제야 진짜 이웃과 함께 사는 기쁨을 알겠다. 뒷담화보다는 진심 어린 대화가, 의심보다는 신뢰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다.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골목길에는 평화로운 밤이 찾아왔어요. 더 이상 숨겨진 비밀도 의심의 눈초리도 없었습니다. 대신 서로를 이해하고 도우며 살아가는 진짜 이웃들이 있었어요. 말숙과 철훈의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장을 시작했습니다. 40년의 기다림 끝에 찾은 진정한 행복이었어요. 재미있었다면 박수 짝짝, 눈치 보지 말고 좋아요, 꼭 다음 편에서 또 만나요.